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역 적자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이탈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 몰린 가운데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콤텍 시스템, 두올, KC, 백광산업과 덕양산업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보시면 KC 그리고 덕양산업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일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KC가 0.69% 소폭 오르며 2,18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덕양산업이 11.52%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9,78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콤텍 시스템, 두올 이 관련해서는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15.75%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8,4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새만금 그리고 2차전지 키워드를 안고 있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콤텍 시스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 콤텍 시스템까지도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엔비디아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를 도입을 해서 대규모 인공지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주들로 콤텍 시스템과 함께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무기술 그리고 솔트웨어까지도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레드햇의 총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콤텍 시스템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평가와 함께 6%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1,005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올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기아차가 에어백과 관련해서 리콜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이 기아자동차 약 400만 대의 안전 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촉구했는데요. 에어백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기아에 에어백을 납품했던 기업이 ARC 오토모티브로 밝혀지면서 현재 현대차에 에어백, 시트 그리고 원단을 납품하고 있는 두올이 반사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29.93%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4,84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어백을 전문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두올이 떠오르게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모두 다 빠져나갔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두올을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을 골라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메디톡스, HPSP, 레고캠바이오 5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5가지 종목들 중에 4종목은 모두 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제약주들입니다. 이 제약주들을 향한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HPSP가 6.04% 오른 28,950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서 제약바이오주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이달 미국 임상종양학회인 ASCO 그리고 바이오 USA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교류회장에 참가를 해서 파트너링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항암제 올림픽으로 불리고 있는 ASCO가 이번 2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높아진 겁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65% 올랐고요. 알테오젠도 4.5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52,800원을 기록한 가운데 메디톡스도 6.1% 오른 26만 1,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도 이번 이벤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BK투자증권이 ASCO가 올해 하반기 글로벌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전을 이끌어낼 큰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며 기대 심리를 높였고요. 따라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이 3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까지 짚어드릴 텐데요.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갔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8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었는데요.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새로운 수출 전략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에서는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는 보스턴 연구기관과 바이오 분야에서 협업을 하는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로 만들 펀드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 수출 등 이 전 과정에 투자하는 등 바이오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하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보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주목해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키워드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알아봤고요. 특징주들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장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과 함께 특징주들까지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장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조금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꽤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 쪽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발효가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이 만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광물 부분과 그리고 부품 이런 단에서 각각의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7,500달러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2010년대 후반에는 중국이 먼저 시작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2020년 초반에 유럽 쪽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런 보조금 혜택들이 어느 정도 중국과 유럽 같은 쪽들에선 침투율이 20%가 넘어가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내연기관차 쪽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가 되면서 보조금을 축소하는 흐름들 그리고 또는 폐지까지도 이미 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올해부터 시작될 미국의 원년인 전기차 이 단에 있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효과로 중국이 배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산 부품과 광물은 사용 금지가 될 거고요. 얼마 전에 투자가 좀 집행이 됐었던 이력을 살펴보면은 스틱 인베스트 그리고 BMW 인베스트 쪽에서 덕산 일렉테라라는 쪽에 650억을 베팅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전액 첨가제 양산에 21년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비했을 때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광물이라던가 품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전액 첨가제 LiPF6 육불화 인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지금 최근에 가격이 한 달 사이에 50% 가까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물론 이 가격 급등의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중국 쪽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정적인 공급밖에는 지금 미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중국을 제외한 쪽들은 추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허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 개선 속도라던가 지금 주요한 첨가제 가격의 추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IRA 효과로 실적 개선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 후성에 대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위 순서대로 지금 나올 텐데요. DB, DB하이텍, 그리고 광전자, RF세미, 백광산업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특정 이슈로 인한 테마의 형성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급등락이 있었는데요. 지금 DB와 DB
DB하이텍은 일제히 상승해 준 만큼 잠시 뒤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RF세미의 상승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대로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 진평전자가 장 마감 이후에 200억 원대의 유상증자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RF세미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5.25% 상승해줬습니다. 25,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백광산업도 어제 4.38% 상승해줬는데요. 백광산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수산화 나트륨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만큼 시간의 거래에서 투심이 몰리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DB그룹주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해줬는데요. DB는 9.95%, DB하이텍은 6.26% 상승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DB하이텍 우선주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10%를 꽉 채워냈는데요. 이렇게 DB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이후에는 KCGI, 일명 강성부 펀드가 주주 행동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이슈에 투심이 몰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CGI, 일명 강성부 펀드는 어제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요. 주주 서한에 따르면 서한을 보내게 된 원인은 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을 상대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DB하이텍 측에서 답장을 하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성부 펀드는 DB하이텍의 주식 7.0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주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판단하에 어제 DB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9.95%, 6.2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코트렐, 엑스게이트, KC그린홀딩스, 오아임 INT, 마음 AI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KC그룹주들이 하락한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C그룹주들이 동반 이름을 올린 이유에는 KC코트렐이 3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간외에서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350억 원이면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악재로 판단하면서 9.94% 하락했고요. 6.29% 추가로 하락을 해줬습니다. 네, 넘어가서 지금 엑스게이트는 8.30%, 오아임 INT 3.75%, 마음 AI까지 어제 본장에서는 급등을 해줬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2.27% 조정을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관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장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오늘 백광산업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광산업이라는 기업은 전해조, 설비를 통해서 무기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가성 소다라던가 염산, 액체, 염소 같은 물질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같은 IT 산업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중국에 거점 연결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판매 확대 이런 부분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군산이나 여수 같은 곳 등에 이런 제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작년의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2%, 56%가량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2차 전지의 메카인 새만금 쪽에 5조 원 추가 투자를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새만금 쪽으로 속속 입주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고 MOU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규모의 배터리 팩 제조사의 입주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조 원 규모라고 하면은 그 정도 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새만금을 2차 전지의 전통적인 전체적인 일단은 2차 전지 밸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백광산업은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최대의 수산화 나트륨 지금 생산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이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이 니켈, 니켈, 코발트, 망간인 NCM, 그리고 삼원계 역시나 계열인 NCA, 이런 양극재의 전구체를 제조할 때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2차 전지 양극재 제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밸류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업계에서는 지금 전구체를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과 관련된 이슈들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재가 되기 전에 전 단계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전구체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광물을 조달하는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전구체를 공격적으로 증설해 나가는 업계 전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당분간 이런 수급 불균형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구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수산화 나트륨 체계 생산 캐파를 지금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백광산업의 위치가 더욱더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확고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백광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연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백광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전일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디폴트와 금리 인상,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가 점차 해소가 되면서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둬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